유효와 무효 될 때 지금 무효인데, 무효 중에서도 지금 보는 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이 유동적 무효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과 알 사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럴 때 매매 계약할 때 예컨대 10일 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주고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허가를 받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구역 내에서 허가받으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중에서도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니까 허가받지 않고 한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걸 두 마디로 줄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판례가 그때부터 유효라 그러면 되는데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무효라 그러는데 나는 무슨 무효냐 하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도로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유동적 무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허가 받기 전까지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치상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네, 허가 받아야 돼요. 거기에 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치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가로 안에 뭐라 되어 있다고? 따라서 유상계약을 할 때는 다 허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허가받는 겁니다. 되겠죠? 자, 허가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따로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죠? 따라서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이때 무효는 판례가 말하기를 일반 무효와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물권적 효력만 발생 안 하는 게 아니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봐세요. 어른 지금은 당장 등기 청구할 수 없지만 허가받으면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장래 발생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여러분, 가등기란 장래 발생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죠. 여기는 두 사람 사이에, 자, 원래 매매 계약하면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 그 여기에 채권이 발생하게 안 하게? 안 한다니까, 무효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안 된다니까.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가등기를 하느냐고. 그게 이 말이라니까. 물권적 효과는 물론이고 뭐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발생 안 해요. 따라서 장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중도금 취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중도금 취급해야 된다, 취급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죠.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이 무효라니까 일반 무효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없죠? 자, 특이하게 했습니다. 중도금 취급하기로 특이하게 했습니다. 근데 중도금 취급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중도금을 취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기로 특이하게 했다니까.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 안 돼. 계약이 무효라니까. 계약이 무효라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채무불이행이 있습니까?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온다든지,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채무불이행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특약하더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행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행해버렸어요. 그럼 무효를 이행했을 때 따라온 말이 부당이득 반환 아닙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이게 이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이미 이행했을 때는 반환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왜 못 받냐니까 그것은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다른 점입니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는 무효지만 이미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못 받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줄 필요 없는데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뭐로 추정합니까? 565조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해약금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게 없게?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이행 착수할 때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위하고 내에서 계약하면서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기로 하고 중도금 받기로 했어요. 드디어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약금 해지는 일방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허가 받았으면 일방이행 착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허가 받은 거는 이행 착수도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나옵니다. 자, 다음에 지금 허가 받기 전까지는 제가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매매계약 하고 보니까 사기 강박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무효인 이 매매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네?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107, 108, 109, 110조 다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뭐로 만들 수 있다?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107조, 108, 109, 110조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요 매매계약은 이행할 필요 없지만 뭐는 받아줘야 된다? 허가.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준다든지 이런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이행해야 됩니다. 만일 이행 안 해야 된다, 이행 안 했다, 그럼 이행하라 소제기할 수 있게 없게? 이행의 소제기할 수 있고 협력 업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했죠. 그러나 협력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미리 두 사람 사이에 협력 업무를 불이행할 때 얼마 손해배상한다는 예정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력 업무를 불이행한다 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아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20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라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안 합니다. 드디어 30일 됐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던 매수인이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허가 신청 협력해 줬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매도인은 너는 중도금을 제때 안 줬지 않느냐? 중도금 주기 전까지는 허가 신청 협력 못하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중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듯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보십시오. 2번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대금 제공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잔대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 갑이 나는 당신이 중도금 줄 때까지 허가 신청 못하겠다. 중도금 지급과 협력 의무 동시한면권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한면권 주장 못합니다. 자, 그래서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확정 유효가 되느냐? 그게 허가구역 지정이 뭘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뭐 되거나 해제되거나 아니면 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 예컨대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이제 해제됐으면 허가 다시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허가 안 받고 매매계약하면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는데 우물쭈물 미룰 사이에 다시 허가구역 지정이 된 겁니다.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뭐로 바뀌었습니까? 확정 유예로 바뀌었죠? 그럼 나중에 다시 지정되더라도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 다시 재지정되더라도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불허가 되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이 을의 기책 사유로 불허가 처분 나왔어요. 결국 누구의 기책 사유로?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되면 뭐로 바뀐다? 확정? 그러면 기책 사유 있는 이 을도 확정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저번 주일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기책 사유 있는 자라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4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판례 나와 있죠? 기책 사유 있는 자랄지라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게 확정무효 5번을 보십시오. 확정무효 5번. 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과 병이 매매했어요. 그래서 최종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해주기로 합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후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뭘 받았다? 허가를 받아 등기했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예, 허가 받더라도 뭐라고? 무효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항상 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데 중간 생략 등기 문제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설사 등기됐더라도 무효고 허가 받아 등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갑과 병은 매매한 적이 없으니까 허가의 전제 요건이 틀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 경유된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허가 받아 등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여기에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한 번만 여러분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한두 문제만 풀면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다음에 취소입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취소권자의 취소라는 의사표시에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입니다. 이 취소에는 세 가지가 공부해야 되겠죠. 먼저 가장 큰 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다. 혹은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이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럼 유효인 걸 끝까지 유효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뭐라고? 추인입니다.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 추인권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추인권에서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소권에서는 배울 공부할 게 크기를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짧게 보면 네 가지죠. 보십시오. 첫 번째, 누가 취소권자냐? 이거 하나고. 두 번째, 누구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느냐? 취소권의 상대방. 요즘은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행사까지 봅니다. 더 나아서 효과, 이렇게 보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 효과가 나오는 거죠. 나오면 다시 상대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취소권은 아무나 행사합니까? 취소권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140조를 보면 취소권자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 플러스 그 사람의 대리인, 그 사람의 성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매매했으면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쪽에서만 취소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계인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성계인은 거기 나와 있듯이 취소권만의 성계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취소권만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이게 이제 한 2번 시험에 나왔는데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사기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럼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갑이 취소권자죠. 그런데 이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 매수인 을이 벌써 병에게 넘긴 겁니다. 그런데 병은 을이 갑이 사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악입니다. 자, 뒤늦게 갑이 취소를 하려고 할 때 을에게 취소합니까? 병에게 취소합니까? 예, 을에게 취소해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할 때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항상 3단계를 꼽으라 그랬어요. 취소든 추인이든 나오면 반드시 누가 취소권자인지 그걸 골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반드시 누가 취소권자인지 골라야 돼요. 여기는 오로지 누구만 취소권자다? 갑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갑이 사기를 당해서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매매했죠. 그래서 무엇을 취소할 건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뭘 취소한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를 취소하면 매매는 누가 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취소해야 된다고? 을에게 취소하는 거죠. 항상 내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한테 합니다. 을에게 취소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요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처음부터 뭐로 바뀌죠? 그럼 이제 부당이득 반환받아야 돼요. 부당이득은 원물 반환의 원칙이죠. 원물을 누가 가지고 있다? 병이 갖고 있으면 갑은 당신은 무효인 등기를 승계받았으므로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다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어. 병이 뭐니까? 그럼 결국 제3자에게는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취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 갑과 병은 매매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취소의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 상대방이지 그자와 그랬던 제3자나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다음에 취소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이다,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이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의사표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이런 민법은 사법인데 사법은 명시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작년 말고 3년 전인가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게 틀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명시적이 어디 있습니까?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갑과 을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취소는 너무나 오랜 뒤에 10월이 뒤에서 취소하면 안 된다 했죠. 취소권 단기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럼 이 기간 내에 되기 때문에 언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척기간에 경고해서를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어요. 근데 중도금 줬습니다. 중도금 주고 보니까 을이 사기를 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해서 이미 계약 취소하면 되죠. 근데 취소하지 않고 이 갑을 상대로 내가 너에게 줬던 중도금, 잔금 등을 돌려달라고 대금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지금 취소했다 안 했다? 취소하지 않고 대금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게 안 되어 있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뭘 전제로 합니까? 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그 결과를 주장한다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주장하는 가운데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 제기하는 그때 뭐 했다고? 취소 의사표시한 것을 봅니다. 그게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라는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라는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판례도 암기해야 됩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취소를 하지 않고 돈 먼저 돌려달라 그럽니다. 야, 이 사기꾼아 돈 돌려줘. 그때 뭐 했게? 취소했습니다. 사기꾼아 나 돈 못 주겠어. 이때 뭐 했게?
취소인 겁니다. 취소를 전제로 이행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봅니다. 자,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뭐로 바뀐다?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는 근본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무효였지만 유효였죠.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로 바뀐다? 무효.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는 유효지만 제가 무슨 유효라고 그랬죠? 그렇죠. 유동적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슨 반환 들어간다? 부당이득 반환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부당이득 반환은 원물 반환의 원칙인데 이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갑과 사이에 매매계약하고 등기 넘겼어요. 벌써 병에게 등기를 넘겼습니다. 자, 병은 등기를 믿고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매매계약이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뀐다고?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그럼 요 무효를 등기를 넘겨받은 병에게도 당신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냐?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럼 결국 취소해봤자 무슨 무효로 바뀐다? 상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갑이 자기가 미성년자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뀐다고? 처음부터 뭐로 바뀐다? 무효로 바뀝니다. 그 무효를 요 병에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요 무효는 무슨 무효로 바뀐다? 절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다 같은 무효라도 취소라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사기 강박은 상대적 무효로 바뀌고 제한 능력을 인한 취소는 절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따라서 다시 정에게 넘기고 무에게 넘겼을 때 전부 다 선입니다. 선이라 할 때 요 병, 정, 무의 운명은 무엇을 이유로 취소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면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정, 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으로 취소됐다. 병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두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제한 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거래의 안전과 관계없는 것 그러면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 이걸 고르라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보호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표현대리라든지 공신의 원칙 이런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여기에 제한 능력자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부당이득 반환할 때 반환 범위입니다. 제가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은 무슨 반환을 하라 그랬죠? 그렇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했습니다. 그 원물이 멸실 훼손돼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무슨 반환한다? 가액 반환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이제 반환할 때 반환 범위입니다. 봐봐요. 갑과 사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대금 다 주고 대금을 예컨대 5억이라 했습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월세가 5억 정도 되면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면 됩니까? 5%면 150이죠. 네, 그래 150 그러면 됩니다. 자, 그냥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꼭 5%, 5억이라서 150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요즘은 그냥 대부분 상가는 5% 정도 잡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만에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됐으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 돈을 내가 처음부터 가질 이유가 없죠?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얼또 이 상가를 돌려줘야 됩니다.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이때 수취했던 이 과실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5만 주면 되느냐? 그동안 이자를 줘야 되느냐? 도대체 부당이득 반환할 때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해서 요거 이제 나중에 무효 취소됐을 때 201조, 202조, 203조라는 건 나중에 배우죠? 하여튼 배웁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배우는데 8년에 이때도 유체 적용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할 때
원칙은 뭐에 따라 틀린다? 선이냐 악이냐 따라 달라져요. 선의는 뭐만 하면 된다? 현존이익만 반하면 돼요. 악의는 현존이익이 아니고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 누구나 안 그렇다고? 그렇죠.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하면 됩니다.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게 특칙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안 하게? 추정합니다. 따라서 현존이익이 없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제한능력자 쪽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데 딱 요때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46페이지 제일 위에 이해한 급보의 반환 문제 나오죠? 2번을 보십시오.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받은 이익 현존하는 데서 한도인에서 상환 책임이 있다. 3번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현존이익이 없다는 것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게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니까 딱 한 번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완벽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추인입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는 걸 흔히 말할 때 뭐라 한다? 이미 추인. 다음에 추인한다는 의사와 관계없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추인과 법정 추인이 있는데 여러분 추인한다는 것은 효과를 받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모두 다 모든 추인은 다 뭐가 소멸된 뒤에 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갑과 사이에 아파트먼트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갑이 18세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 18세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채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예?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취소권자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미성년자 스스로도 취소권자가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 스스로 이 계약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미성년인 채로 취소할 수 있다니까 미성년인 채로 추인할 수 있냐 이 말 아닙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게 소멸된 뒤에 된다니까. 따라서 언제 때 할 수 있다? 성년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취소권자는 되지만 추인권자는 안 돼요. 단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없게? 후견인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라도 가능합니다. 이미 추인이든 법정 처리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갑과 알 사이에 자동거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하고 보니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대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했습니다. 자,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대금을 받았어요. 추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추인입니다. 대금을 수령하는 게 법정 추인인데 지금 수령한 자가 미성년자죠. 법정 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추인이냐고. 방금 했는데 틀렸잖아요, 여러분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하라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추인이라는 게 안 돼. 미성년자는. 법정 추인이든 이민 추인이든 안 된다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된다고. 요 돈을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니까 엄마 아빠가 받았어요. 추인이게 아니게?
법정 대리인이 받으면 괜찮다니까. 그래서 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됩니다. 자, 지발 소멸된 뒤에 쓰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법정 추인 사유. 이거는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행 청구와 다섯 번째 있는 양도는 누가 있을 때만 해당된다. 지속근자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관계없지만 그래서 시험에는 무조건 2번과 5번이 나옵니다. 이행 청구와 5번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는 지속근자가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추인도 항상 누가 취소권자인지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틀립니다. 매매계약하고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을을 사기한 겁니다. 누가 사기를 당했다? 을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드디어 20일 날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이 을에게 중도금 달라고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합니다. 자, 추인이게 아니게? 예?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추인이다 아니다? 지금 취소권자는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근데 지금 취소권자 을이 이행 청구하는 게 아니고 사기꾼이 이행 청구했잖아. 사기꾼이 돈 달라 하는데 그게 추인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추인이 아니라고.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을 때만 추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희한한 일이요. 사기꾼한테 돈 달라는데 추인이 되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살고 있다니까. 을이 갑에게 사기했어요. 자, 사기를 당한 사람은 갑입니다. 근데 20일 날 됐을 때 사기꾼을 찾아가서 빨리 중도금 주요! 라고 뭘 청구한다고? 이행 청구해. 이거는 추인이게 아니게? 그래, 추인이라고. 똑같은데 왜 안 되느냐고 잘 비교해 보라니까. 사기꾼이 돈 달라는 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추인이다고. 그럼 취소할 사람이 돈 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돈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세 사람 눈빛이 아는 듯한 눈빛인데 모르겠습니다. 눈빛만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가가지고 남편이나 부인을 사기꾼으로 내세우고 한번 계약을 해봐요. 그러면 확실히 맞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법정 추인은 공짜로 주는 문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에 조건 기한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